분위기 바꿔볼게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결이 달라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지금 쭉 있답니다. 일단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정말 이 민주공화국을 능멸하고 정말 이 범죄 검찰의 핵심 범죄 카르텔 핵심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14명의 검사들이 계장들을 동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 를 하고 있는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건박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리며 국회에 와서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는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내용이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그야말로 막말과 욕설이 좀 섞여 있죠. 정치인의 말에서 품격까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테러를 당해가지고 머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머리에 붕대 감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댓글에서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때 머리를 좀 심하게 다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성을 잃으신 것 같단 말이죠. 너무 분노를 개인적인 것을 표출을 하면서 공공 앞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구나 정치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분야가 어떤 뭐 출신지라던가 나이라던가 성별에 관한 이런 것 잘못 얘기하면 갈라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 해가지고 노인 비하 발언이다 그래서 굉장한 사회적 지탄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는 어린 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방진 X, 어린 X, 이런 X 그대로 놔둬야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은 물론 말로만 했지만 물병이 있으면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 이거는 물론 말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재헌 평론가님 뭐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몇 살이길래 대체 한동훈 장관한테 어린 X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나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송영길 전 대표는 1963년생입니다. 네. 올해 60세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1973년생, 올해 50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10살 차이인데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몇 살이건 간에 지금 공론장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뭐 정치를 해야 되는 서로 이제 상대방 파트너이긴 하지만 네. 서로 정치를 해야 되는 상대방이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한 점이 왜 잘못됐는지 그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네. 나이 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 좀 크게 잘못된 부분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성배 변호사님 저 얘기를 듣고 한동훈 장관은 아이고 어려서 죄송합니다 그랬겠네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11일 입장문을 내놨는데 그 요지는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자기 손으로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대부분 시민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했다. 혐오 스피치 발언에서처럼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 송 전 대표 같은 분들은 굳이 도덕적 기준으로 순서를 매기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 제일 뒤쪽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쨌든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동훈 장관 표현이에요. 표현으로 치면 대한민국 정치를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그런데 논란이 이게 증폭되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발언을 했는가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물학적 어리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가볍고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지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인격과 경륜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그 분노를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센 말할 수 있는 걸 참았습니다만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정권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덕적을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가지고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재근 평론가님 뭐 더 센 말은도 할 수 있는데 참았대요. 봐준 거래요. 수위를 저 정도 한 것도 봐준 거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근데 잘 나가다가 마무리하는 줄 알았더니 마지막에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 한동훈 장관이 검사를 해서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이거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면 재산을 뭐 몰수해야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왜 이 얘기를 왜 꺼낸 거예요? 예, 갑자기 도덕적 기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으로 따지면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 중에 제일 뒤쪽에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아마 응수를 하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뭐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43억이 되고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비싼 집에 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산이 많고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꼭 도덕적으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각자의 재산 형성의 배경이 다 다른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라는 이 말하고 재산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건데, 조금 너무 약간 좀 대중 정서에 기대서 뭔가 좀 비싼 집, 많은 재산에 대한 대중의 조금 불편한 정서가 있으니까 네. 그러한 대중 정서에 기대서 조금 너무 일종의 선동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들어서 아까 뭐 그 여러 가지 뭐 나이 얘기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도덕적 기준 얘기를 한 것도 그렇고 논리성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겁니다. 뭐 상황은 이해돼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하니까 이제 뭐 밉겠죠. 한동훈 장관이 뭐 그런 연장선상이라고는 보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설전에 끼어든 사람이 있다는데 이담하나서 누굽니까? 이게 일단 지금 송 전 대표랑 한 장관이랑 서로 치고받는 분위기잖아요. 네. 먼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X다라고 했고,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후지게라는 말을 이용해서 방금 송 전 대표가 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치 무슨 후지게 챌린지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후지게라는 말을 이용해서 또 민형배 의원이 네. SNS에 이건 어제 올린 글입니다. 어.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한동훈 같은 XX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이라서 이걸 XX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네. 실제로 민 의원이 XX라고 그래 올렸습니다. 본인이 XX 쓴 거예요? 네, 아. XX에는 뭐 어떤 말을 넣고 싶었는데 뭘 넣어야 될지 잘 못 고르겠어서 XX라고 표현한다. 하도 어이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서 또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면서 후지게라는 말을 이용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국어 문제 낸 것 같아요. XX에 들어갈 말을 적으시오. 뭐 단답형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민형배 의원 또한 예전부터 한동훈 장관과 자주 부딪혀 왔어요.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 맞아요? 법무장관 입에서 진짜 나온 말이에요? 영치금 보낸 게 영치금 보낸 기가 수사 막히네. 방해가 정신 나갔네. 장관님, 예?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죠. 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지 어디서 그런 말자고. 태도라니요. 저는 처음에는 좀 똘망똘망하고 젊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보니까 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좀 갔어요. 제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주로 참네요. 민주당 인사분들은 좀 참아요. 네. 민영배 의원도 참답니다. 네. 두 번만 참았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이 상당히 비슷한 그 논조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뭐 사실
참는 거는 정치인의 후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 민영배 의원 하면 사실 꼼수 탈당한 분 아니에요. 꼼수 탈당이라는 게 뭐냐면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당이었는데 꼼수로 탈당을 해가지고 야당 몫으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하자는 있다고 인정이 됐어요. 그 절차상 하자에서 그것을 인정하게끔 한 그 주역이 바로 민영배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뭐 맛이 갔느니 이제 이런 저속한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마뜩지 않지만 참 정치인들이 이렇게까지 공방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국민들은 머리가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민형배 의원의 이런 말에 한동훈 장관이 혹시 입장을 밝혔을까요? 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나 아니면 민영배 의원은 계속 강도 높은 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또 있으실까요?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이 가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참전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자 출신으로요. 2020년 비례대표로 이 국회에 입성한 유정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75년생으로 한동훈 장관보다 2살이 더 어린데요. 네. 어제입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네. 그래. 그닥 어린 놈도 아닌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는 한때 살짝 신기했고 그다음엔 구토가 났고 그리고 그저 한스럽다. 한동훈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막말은 나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와 민영배 의원까지 한 번에 이 저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박성매 변호사님 보실 때는 지금 뭐 결정적인 하자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민영배 의원도 그렇고 유정주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이른바 시쳇말로 못 잡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정권 심판과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이 형성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검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사실 한동훈 장관도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자극적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 장관의 사고, 행동, 태도,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국민들 각자가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형성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극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판단은 국민들에게 맡겨놓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 요즘은 다 이 매체가 발달해서요.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린 이 청소년들 다 봐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배설 수준으로 해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그게 하는 행동이 상대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돌아올지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 미칠지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